장례식장에서 돌아온 68세의 여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72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엔 묘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틀 뒤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죠. 발신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 수신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상자 안엔 낯선 휴대폰 한 대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받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폰의 화면을 켰고 수백 통의 문자와 사진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속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있었고 남편이 매일 주고받았던 따뜻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예약 발송된 음성 메시지 속에 숨어 있었죠. 미정아, 넌 몰랐겠지. 희연이는 살아있어. 30년 전 실종된 딸이 살아있다는 남편의 고백. 그리고 그 딸의 생모가 바로 그 낯선 여자, 박선영이었다는 사실. 외도처럼 시작된 이야기는 한 남자의 숨겨진 사랑과 한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68살이죠. 남편 이태준과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72살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죠.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고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평생 저를 잘 대해줬고 큰 다툼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례식 내내 제 가슴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기분이었죠. 이틀이 지나고 택배가 한 상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누가 부의금이라도 보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송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은 이태준, 수신인은 한미정. 남편이 제게 보낸 택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예약해서 보낸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휴대폰 한 대와 흰색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이걸 받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다, 미정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이 폰 속에 모든 게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알아야 할 게 뭐죠? 남편은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손을 떨면서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고 놀랍게도 잠금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폰을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홈 화면에는 메시지 앱과 갤러리 앱, 그리고 달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메시지부터 열어봤어요. 수백 통의 문자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화 상대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선영. 낯선 이름이었어요. 첫 번째 대화를 열었습니다. 태준 오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의 답장은 이랬어요. 다행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 나도 곧 갈게. 병원? 무슨 병원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대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빠 덕분에 다시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의 답장. 천만에.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미안하고 고마운 건 나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죠? 외도인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니요. 저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뭔가 연인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처럼 느껴졌죠.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읽어내려갔고 어느 순간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오빠, 희연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많이 웃었어요. 희연이.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희연이는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제 딸이죠.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지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폰 속에서 희연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설마 우리 딸인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저는 황급히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희연이라는 폴더를 찾았죠. 폴더를 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 얼굴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릴 적 제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졸업식 사진, 생일 파티 사진, 병실 사진까지. 남편은 이 여자의 일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걸.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걸까요?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달력 앱을 열어봤어요. 남편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선영 면회, 희연이 병원 동행, 봉사센터 근무. 그 일정들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이 일정들을 지켰던 거예요. 저는 박선영을 검색해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쳤더니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였죠. 근무지는 남편이 자주 다니던 그 봉사센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남편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던 그곳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폰을 계속 들여다봤죠. 대화를 읽고 사진을 보고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어요. 예약 발송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발송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넌 몰랐겠지. 희연이는 살아있어. 30년 전 그 사고 이후 나는 계속 찾아다녔어. 경찰이 포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5년 전 드디어 찾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희연이는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어. 그 사람이 박선영이야. 선영이는 당시 젊은 사회복지사였어. 희연이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선영이는 그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겼지. 그리고 계속 돌봐줬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나는 선영이를 만났어. 그리고 희연이를 봤지. 우리 딸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어. 하지만 미정아, 희연이는 기억을 못해. 우릴 기억하지 못해. 선영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고민했어. 이 사실을 내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희연이가 평온하게 사는 게 나을지.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결국 나는 숨기기로 했어. 희연이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야. 그동안 나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선영이와 함께 희연이를 돌봤지. 미정아, 내가 잘못한 건 내게 말하지 못한 거야. 용서해줘. 그리고 이제 내가 희연이를 만나줘. 내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이어가줘. 음성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분노는 사라지고 그저 슬픔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다녔던 그곳이요. 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아줬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준 씨 아내입니다. 남편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이태준 씨요. 안타까운 소식 들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요. 박선영 씨라는 분 계신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신데요. 지금은 자리에 안 계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어요. 센터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얼굴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진 뒤편에 또 한 명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폰 속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희연이, 제 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물을 가져다 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이곳에 올 때마다 딸을 봤던 거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진 속의 젊은 여자분은 누구죠?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희연이요? 선영 선생님이 돌보시는 분이에요. 지적 장애가 있으셔서 여기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세요. 착하고 밝은 분이죠. 지적 장애.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은 30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그날 센터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걸었죠. 그러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다시 남편의 폰을 꺼냈습니다. 폰 속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삭제된 파일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지운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죠. 복구를 했더니 수십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희연이가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희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또 울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말이죠. 문서 파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일기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오늘 선영을 만났다. 희연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정말 우리 딸이 맞았다. 30년 만에 다시 본 우리 딸. 하지만 희연이는 나를 몰라봤다. 선영은 희연이가 사고 직후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당장 데려오고 싶었지만 선영이 말렸다. 희연이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인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2016년 3월 8일. 오늘도 희연이를 봤다. 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미정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미정이는 희연이를 잃은 후 너무 힘들어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희연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그때 말하자. 2019년 12월 23일. 희연이가 아프다. 선영이 연락이 왔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나는 몰래 병원에 갔다. 희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나는 복도에서 지켜봤다. 선영이가 희연이 손을 잡고 있었다. 희연이가 선영을 엄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023년 6월 5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의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두렵다. 내가 죽으면 희연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미정이는 또 어떻게 될까? 나는 결정했다. 내가 죽으면 미정이한테 모든 걸 알려주기로. 택배를 예약하고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다. 미정아, 미안하다. 용서해줘. 저는 남편의 일기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견뎌왔던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선영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직원에게 부탁해서 선영의 연락처를 받았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태준의 아내 한미정입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선영은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앞에서 기다렸죠.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부드러운 인상 그대로였죠. 선영은 저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미정 씨시죠? 네, 맞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더니 제 앞에 섰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우리는 센터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희연이를 보고 싶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남편이 남긴 폰을 봤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선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이태준 씨가 절 찾아온 건 5년 전이었어요. 희연이를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확신했어요. 희연이가 정말 그분의 딸이었다는 걸요.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나요? 선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태준 씨가 부탁하셨어요. 희연이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요. 그분은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저를 지킨다고요? 제 딸을 숨기는 게 저를 지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희연이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죠.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갑자기 과거를 마주하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태준 씨는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당신이 희연이를 다시 만났다가 또 잃을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저는 희연이를 잃은 후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죠. 남편은 그걸 지켜봤고 다시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랐던 거예요. 희연이는 지금 어떤가요? 선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밝고 착해요. 센터에서 일도 잘하고요. 다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살아야 하나요? 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태준 씨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희연이를 만나길 바라셨어요. 다만 조심스럽게요. 천천히 다가가야 해요. 어떻게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희연이한테 조금씩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당신도 자주 센터에 오세요. 희연이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요. 처음 희연이를 직접 마주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제 딸이었죠. 희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희연이에요. 목소리도 밝았고 표정도 맑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정이에요. 희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이모, 반가워요. 여기서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모라는 호칭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희연아, 그날부터 저는 매일 센터에 갔어요. 희연이와 함께 일하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희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항상 웃었죠. 다만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희연이에게 물었습니다. 희연아, 무슨 생각해? 희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모르겠어요.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희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면 돼. 희연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미정 이모 손 참 따뜻해요. 엄마 손 같아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구나. 몇 달이 지나고 선영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희연이한테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요. 어렸을 때 사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친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것도요. 희연이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혼란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점차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말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는 희연이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센터 근처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죠. 희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선영 엄마가 그러는데요. 제게 진짜 엄마가 따로 있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 엄마는 어떤 분일까요? 저를 찾고 계실까요? 저는 희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찾고 있어. 30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어. 희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30년이나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희연아, 나야. 내가 내 엄마야. 희연이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선영 엄마예요. 아니야. 선영은 너를 구해준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고 선영이 너를 돌봐준 거야. 하지만 내 진짜 엄마는 나야. 희연이는 고개를 흔들며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모를 본 적이 없어요. 희연이는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너무 급했던 걸까요? 선영의 말대로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동안 희연이는 센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 연락했더니 희연이가 혼란스러워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딸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희연이가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피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연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이모, 응? 제 얘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35년 전에 태어났어. 아주 예쁜 아기였지. 울음도 많이 안 울고 항상 웃었어. 내가 5살 때였어.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갔었어. 바닷가였지. 너는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어. 그런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너는 사라졌어. 파도에 휩쓸렸던 거야. 사람들이 너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 경찰은 죽었다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찾았지. 희연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아빠가 너를 찾았어. 선영이라는 사람이 너를 구해줬고 계속 돌봐준 거야. 아빠는 너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기다렸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런데 아빠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아니 어머니.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어요.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희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만들면 돼. 새로운 추억을요. 희연이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연이는 저를 자주 찾았어요. 이모 대신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가까워졌죠.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선영도 함께 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선영이 불편했습니다. 제 딸을 30년 동안 키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영도 저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선영은 희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느 날 선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사실 저도 미안해요. 희연이를 찾은 그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희연이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일단 안정시키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희연이에게 정이 들었어요. 저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영 씨가 없었으면 희연이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요. 제 딸을 살려줘서요. 선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희연이는 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같이 돌봐요. 네.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희연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단편적이긴 하지만 바다와 모래성,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어느 날 희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게 뭐였어요? 처음으로 희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특히 바다 그림을요. 희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다요? 저 요즘 자꾸 바다가 그리고 싶어져요. 이상하죠?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날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선영도 함께였어요. 희연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응? 기억나요. 조금씩이지만 기억나요.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희연아, 조심해. 엄마랑 손잡자. 저는 희연이를 안았습니다. 맞아. 엄마가 그랬지. 항상 손 잡자고 했어. 희연이가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선영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예약 발송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이미 희연이를 만났겠지. 어때? 우리 딸 많이 컸지? 예쁘지? 나는 5년 동안 희연이를 지켜봤어. 멀리서지만 말이야. 희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 선영이 덕분이야. 선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미정아, 선영이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희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너한테 미안해. 혼자 비밀을 안고 산 게 말이야.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어. 희연이도 지키고 싶었고, 나는 사랑이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야. 멀리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도 사랑이지.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정아, 내가 떠나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희연이가 있어. 선영이도 있고, 내가 못 지킨 사랑, 이제 내가 이어가줘. 우리 희연이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미정아,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희연이를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희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있어. 같이 밥 먹어요. 선영 엄마도 같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희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선영도 함께였죠.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저 요즘 꿈을 꿔요. 어렸을 때 꿈이요. 엄마랑 아빠랑 바닷가에서 놀았던 꿈.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주었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희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행복했어. 우리 다시 그런 날을 만들자. 희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선영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겠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요. 저도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도 고마워요. 정말로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남편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희연이의 기억은 조금씩 더 돌아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들은 기억해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요. 어느 날 희연이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희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응?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지. 너를 찾았을 때도 혼자 고민했어. 나한테 말하면 내가 힘들어 할까 봐요. 하지만 그건 아빠의 사랑이었어.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지. 희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희연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아빠를 닮았어. 희연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희연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희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들, 저 그림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저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희연이는 그림을 그렸고 저와 선영은 장소를 알아보고 홍보를 했어요.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희연이의 그림을 보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중앙에 걸린 큰 그림은 바닷가에 서 있는 네 사람을 그린 거였어요. 엄마, 아빠, 어린 희연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빠의 모습이었죠. 제목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셋이서 갤러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희연이가 말했어요. 엄마들 고마워요. 저를 도와줘서요. 우리가 고맙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줘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폰을 마지막으로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 봤죠? 희연이가 전시회를 열었어요. 당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저는 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남편이 전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를 다 받았으니까요. 며칠 후 선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희 같이 살면 어떨까요? 한 집에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희연이도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고 밤엔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된 거예요. 그날 우리는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가득 들고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2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당신이 남긴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거의 모든 걸 기억해요. 어렸을 때 아빠랑 놀던 것도, 아빠 목소리도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도 알아요. 고마워요, 아빠. 선영도 말했어요. 이태준 씨, 저도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앞으로도 잘 살아갈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켰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파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숨겨진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미정에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걸 알았겠구나. 희연이도 만났을 거고 선영이도 만났겠지. 어땠어? 많이 놀랐지? 화도 났을 거야.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렇게 비밀로 한 건 비겁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너를 지키고 희연이를 지키려고 말이야. 45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늘 생각했어. 내가 미정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희연이를 찾았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 내게 말하면 너는 당장 달려갈 거야. 그런데 희연이는 우릴 기억하지 못해. 그 모습을 보면 너는 또 무너질 거야. 나는 그게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결정했어.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자고. 희연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곁에서 지켜보자고.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30년 동안 희연이를 돌봐줬어. 친딸처럼 사랑했지. 처음엔 나도 질투가 났어.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왜 저 사람이 우리 딸을 키웠을까? 우리가 키웠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선영이가 없었으면 희연이는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선영이한테도 고마웠어. 남편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 선영이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희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희연이한테는 두 엄마가 다 필요해. 너도 필요하고 선영이도 필요해. 부탁이야. 함께 희연이를 돌봐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아,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45년이 아니라 45만 년을 살아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행복한 거, 희연이가 행복한 거, 그리고 선영이도 행복한 거야. 너희 셋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희연이가 있고 선영이가 있어. 그리고 나도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바람으로 햇살로 별빛으로 너희를 지켜볼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대신 웃어줘. 행복해져. 그게 내가 가장 보고 싶은 너의 모습이야. 남편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함께하자. 약속이야. 그럼 안녕. 아니다. 안녕은 아니지.
잠시 안 보는 거야. 곧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해. 그리고 행복해. 사랑해, 미정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여보, 들었어요. 당신 말 다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선영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 딸을 살려줘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희연이와 선영이 소파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희연이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안아줘요. 저는 희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선영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전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를 다 받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희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었죠. 희연이와 선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먹으러 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아침 함께 먹자. 그리고 저녁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희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센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희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희연아. 선영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를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원했던 거라는 것을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마지막까지 바랐던 모습이었어요. 센터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연이의 다음 전시회 이야기, 선영이의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그리고 제 일상 이야기까지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이시죠? 우리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을 향해서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요.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희연이는 밥을 짓고 선영이는 국을 끓이고 저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들, 다음 주말에 바다 갈까요? 좋지.
가자. 선영도 동의했어요. 저도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요. 그럼 다음 주말은 바다로 가는 거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희연이가 먼저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래, 잘 자. 선영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들어갈게요. 미정 씨도 일찍 주무세요. 그럴게요. 잘 자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희연이도 건강하고 선영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긴 그 휴대폰 덕분에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화가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요.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되길. 희연이와 선영이와 함께 웃으며 지내는 하루가 되길. 그리고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요.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꿈에서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요. 남편이 남긴 비밀 휴대폰.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선물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 휴대폰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죠.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죠. 남편은 그런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미정아.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여보.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가로질러서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희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금 갈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희연이와 선영이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와요. 저는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요. 다음 주말
우리는 약속대로 바다로 갔습니다. 35년 전 희연이가 실종됐던 그 바닷가였어요. 저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희연이와 선영이 함께라서 괜찮았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연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제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 기억나요. 파도 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요. 희연아, 위험해. 엄마가 그렇게 외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외쳤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희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옆에요. 저는 희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넌 여기 있어. 엄마 옆에.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죠. 마치 인생처럼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리듬 말이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희 모래성 만들어요. 예전에 희연이랑 자주 만들었거든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희연이가 신나게 모래를 쌓았고 저와 선영이 함께 도왔어요. 완성된 모래성을 보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이 모래성은 우리 가족이에요. 튼튼하고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는 모래성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와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지켜봤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펜션이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희연이가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아빠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아빠야. 희연이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보이세요? 저희 여기 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여기 있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요. 선영도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희연이와 선영이 함께여서 가능했던 행복이었죠. 문득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못 지킨 사랑, 이제 내가 이어가줘. 저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작한 사랑을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그래, 맞아.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해돋이를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바닷가 다녀왔어요. 희연이랑 선영 씨랑 함께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도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 희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는 함께 계셨어요. 여기요. 희연이는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저는 희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야.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센터로 가서 일하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주말엔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봤죠. 희연이는 계속 그림을 그렸고 두 번째 전시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센터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묘소를 찾아가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3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희연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고 기억도 많이 돌아왔어요. 선영 씨와 저도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요즘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꿈에도 자주 나오시고요. 항상 웃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잘하고 있다고요. 아빠, 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요. 선영도 말했습니다. 이태준 씨, 저도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런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미정 씨랑 희연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묘소를 떠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들, 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휴대폰의 메시지들,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까지 모든 것을요. 몇 달 후 책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죽은 남편의 비밀 휴대폰이었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연이가 책을 들고 말했어요. 이 책이 아빠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사랑의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는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남겨주셨어.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희망을 얻고 있대요. 당신도 뿌듯하시죠?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의 이야기.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쓰여질 행복의 이야기요. 남편이 시작했고 우리가 이어가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